창업 컨셉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컨셉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셉은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가 컨셉의 설계와 관련해서 훌륭한 컨셉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컨셉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컨셉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컨셉의 사전적인 정의는 주장이나 의견을 법칙화해서 어떤 표현의 한 요소로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셉이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이고 또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컨셉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컨셉은 소비자들에게 눈에 띄게 강조되는 점, 눈에 띄게 강조되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생산자에게는 당연히 그러한 메시지나 이미지가 표현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컨셉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당연히 이런 메시지로 인식할 수 있다,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바로 컨셉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정되어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개념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각각의 어떤 그 장점들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또 이미지 속에 각인시키면서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컨셉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컨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상품들이 쉽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 이렇게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나 또는 생산자가 소비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자체가 컨셉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컨셉은 기본적으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묶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이끌어내고 상품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행위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것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그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컨셉은 전략 또는 비전, 상품, 광고, 마케팅, 차별화 등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컨셉은 상대적인 개념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즉,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특징이 뚜렷한 회사, 또 다른 회사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색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상품들 우리가 굉장히 컨셉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분히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컨셉에 있어서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그런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품들은 명확하게 컨셉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바로 그거는 뭐냐 하면은 소비자들을 봤을 때 다른 상품과 이 상품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이 상품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컨셉이고 훌륭한 컨셉이고 컨셉이 가지는 기본적인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컨셉은 본질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차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어떤 차이점을 인식하는 게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컨셉의 또 다른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대적이므로 굉장히 라이벌 수준에 따라서는 컨셉이 다르게 평가된다는 거죠. 컨셉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대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구분해서 우리의 A라고 하는 상품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소비자한테 각인시켜 줄 수 있어서 좋은 컨셉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또 다른 C라는 상품의 출현을 통해서 그 상품과 지금 현재의 상품과 비교해서 컨셉의 또 다른 차이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컨셉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컨셉은 상품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의 방향, 또 동일한 습관, 또 협소한 그런 인맥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좁은 가치관, 또 낡은 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컨셉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기밀하게 소비자들의 인식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셉이라는 개념은 항상 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언제든지 새로운 컨셉들로 변환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그런 개발, 컨셉의 개발과 더불어서 컨셉의 변화에 대해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상품이 또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장에서 선점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컨셉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컨셉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이벤트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컨셉이 없는 그런 이벤트는 컨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이벤트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즉 컨셉이 없는 이벤트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동기가 없이 갑자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컨셉이 없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의 행사로서 취급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셉이 있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이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이벤트를 왜 하는지 하는 것들을 명확히 하면서 그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특수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미를 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컨셉이 불분명하면은 주의 주장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가자들 공감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컨셉이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상대한테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지 또 상대가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하는지를 획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참가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감흥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셉은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컨셉을 접한 소비자나 또는 구매자들에게 소비자들과 구매자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컨셉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셉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의 예를 들어보면요. 레스토랑에서 필요한 그런 컨셉의 구성 요소들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한 10개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컨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먼저 상품, 즉 메뉴가 되겠습니다. 레스토랑의 상품 구성 중에서 음식, 상품은 고객에게 가장 유형적인 그런 상품으로서 레스토랑의 성공의 가장 큰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경영에 있어서도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종류가 결정되어야 그에 따른 나머지 요소들, 주방의 설계라든지 주방의 기기라든지 또는 주방의 규모라든지 또 조리 인력의 수라든지 또 취급하는 식자재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컨셉의 구성 요소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걸 상품, 즉 레스토랑에서는 메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상품의 수, 즉 메뉴의 수가 되겠죠. 메뉴의 수는 레스토랑의 여러 상황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 메뉴의 수가 많아지면은 고객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는 데 비해서 조리의 복잡성, 또 취급하는 식재료, 구매 및 관리자들의 복잡성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뉴 수를 한정해서 취급하는 그런 외식업소들은 또 다양한 고객에게 어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게 이제 전문점이라는 그런 컨셉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또 줄여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의 숫자를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도 하나의 컨셉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메뉴 숫자가 많았을 때의 전략 또 메뉴 숫자가 적었을 때의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컨셉의 구성 요소는 세 번째 이용하는 고객들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고 때로는 사업이나 또는 친목 등의 이유로서 찾을 때도 있겠습니다. 또 생리적인 측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상적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실리를 찾기를 원하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또 가격이 매우 민감해지죠. 그러나 또 사회적 매개체로서 음식의 역할을 할 때는 또 반대의 경우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고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레스토랑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 컨셉의 운영이 또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컨셉의 구성 요소 네 번째로는 표적 시장이 되겠습니다.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객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별, 나이, 소득과 같은 인구 통계적 변수를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사회계층, 생활 양식 등과 같은 심리적 또는 도식적인 이런 내용들도 변수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상품에 대한 충성도, 추구에 대한 편익성, 또 구입량 또는 사용량 등과 같은 행동적인 변수들도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 시장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행동적인 요소들도 컨셉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게 시장에 맞게끔 우리가 컨셉이 운영될 수 있게끔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셉의 구성 요소 5번째로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입지는 건물이나 또는 상가가 들어서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다른 섬유업과 마찬가지로 레스토랑도 입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입지에 대해서는 접근성, 그 다음에 또 이용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컨셉의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리성과 목적에 맞게끔, 또 지급하는 상품이 이런 입지와 잘 맞게끔 이렇게 컨셉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셉 구성 요소 6번째로는 분위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와 함께 점포의 외형적인 강점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바로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매장 내 외부의 장식, 또 객장과 주방의 설비 수준, 또 청결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분위기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된 것도 컨셉의 요소로서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상품의 여러 가지 구색력과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컨셉의 구성 요소 7번째로는 가격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획득 또는 사용하면서 얻게 된 그 가치에 대해서 지불하는 대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품과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앞에서 봤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입지나 접근성이나 다 연계되어 있는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컨셉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번째로는 상호도 컨셉의 개념에서 이해가 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상호라고 하는 것은 경쟁자와 또 구별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 또 단어, 로고, 디자인, 이런 것들이 총합이 이루어져서 상호라고 하는 컨셉이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를 통해서 레스토랑의 컨셉을 어느 정도 연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도 상당히 우리가 컨셉의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째로는 판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외식업소를 레스토랑을 직접 방문해서 식사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편의성, 또 새로운 전략의 일환으로 테이크아웃이나 배달하는 이러한 시장들이 날로 커지고 있고, 또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매 방식도 컨셉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레스토랑 컨셉을 잡을 때 매장에 방문하셔서 상품을 이용하게 하는 컨셉이냐, 또는 테이크아웃이 주가 되는 컨셉이냐, 아니면 아예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컨셉이냐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 맞게끔 상품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이나 서비스 방법들이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째로는 규모도 컨셉의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규모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와 매우 관련성이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외장을 할 때는 규모를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컨셉의 중요한 그런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셉의 설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죠. 컨셉의 설계와 관련해서 먼저 컨셉의 트리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컨셉의 트리는 체계도이면서 컨셉의 도출을 위한 그런 프로세스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컨셉의 사고는 체계도를 활용을 해서 전개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일에 맞게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도를 변형시킬 수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컨셉의 트리를 완성해 간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셉의 트리는 왜 만드느냐를 좀 정리를 하면요. 컨셉의 트리의 목적은 첫 번째 컨셉의 요소를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컨셉이 어떤 아이디어 요소로 만들어지는지를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명확하게 요소가 정리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한눈에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셉은 가설을 체계하는 데 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소를 정리해 보면은요, 거기서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방향성을 토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능한지 체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컨셉을 구축하는 전체 조건과 또 아이디어를 압축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컨셉의 트리는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서 그려가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요소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방향성을 찾아야 되겠고, 그 방향성을 체계화시키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전체적인 조건과 아이디어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압축되어져 가는 과정을 컨셉 트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 바로 이 컨셉 트리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컨셉을 정리할 때는 컨셉 매트릭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컨셉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개념들이 정리가 되는데요. 컨셉의 요소를 정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고객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컨셉의 본질, 속성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컨셉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4가지 매트릭스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컨셉의 요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소 정리는 컨셉 개발을 위해서 각종 요건, 또 자료, 환경 등을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을 세우려고 하면은 환경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러한 전략 분석과 같이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전제 조건들 중에 상품의 컨셉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나 또는 목표 고객이나 원재료 등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요소로 갖추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요소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입니다.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고객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고객에 있어서, 또 고객의 구체적인 그런 윤곽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컨셉 매트리스를 활용을 해보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윤곽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본 고객의 만족도, 또 고객의 충성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고객 관점에서 보는 매트릭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질의 속성은 컨셉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압축하고 또 가설을 만들고 이거를 확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컨셉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선택해서 확산시키는 이런 과정이라고 봤을 때 컨셉 매트리스는
이러한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핵심 이미지, 핵심 메시지를 컨셉 매트릭스 통해서 찾아낸다는 것이죠. 핵심 이미지,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형태의 본질인 컨셉 그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미지를 정확하게 뽑아내므로 인해서 그 상품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바로 그 컨셉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고 그 컨셉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바로 컨셉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내는 하나의 과정들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컨셉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훌륭한 컨셉이 가지는 조건 7가지를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독특해야 된다는 것이죠. 독창성이 있어야 되겠다. 컨셉은 독특해야 된다. 이는 튀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특하다고 하는 것은 가볍게 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 근본적인 개념으로 소비자한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또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 있을 때 바로 컨셉이라고 하는 것들이 훌륭하게 소비자한테 접근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헬리코박터 업체 음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특정 브랜드가 있습니다. 또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하면은 우리가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여성 4인조 그룹 하면은 떠오르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 우리 주변에서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이미지로 우리들한테 인식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런 독특한 이미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카테고리만 봐도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유추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바로 유니크함, 독특함 때문이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컨셉은 차별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컨셉이 차별화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차별화이며 그것은 패러다임의 차별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매한 차별화, 또 같은 카테고리 속에서의 차별화, 목소리 크기만의 차별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소비자한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차별화, 본질의 차별화가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것은 개념론과 인식론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컨셉과 회사, 또 컨셉과 기술, 컨셉과 브랜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연관성이 지어질 때 정확하게 우리가 그 컨셉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훌륭한 컨셉은 다분히 고객지향적이다 하는 거죠. 몇몇 기업들은 고객 감동을 실천하고 또 사랑을 받으며 시장을 장악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객 지향적인 컨셉이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야 되고 또 소비자들이 그런 것도 통해서 다분히 소비자 지향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소비자들은 그 컨셉을 훌륭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훌륭한 컨셉은 조건이 맞아야 된다. 컨셉은 비용이나 기술, 능력이라고 하는 조건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어느 정도에 머물르지 않고 이러한 조건들이 아주 차별화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화가 됐을 때 훌륭한 컨셉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컨셉은 반드시 반응이 온다는 것입니다. 컨셉의 조건은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적인 개념보다는 표현이나 스킬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어붙지 않는 테팔, 조리기구죠. 또 한국정에 관한 무슨 핸드폰, 카페인이 없는 무슨 음료, 이런 것들은 바로 명확하게 소비자들한테 반응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또 평소에 소비자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컨셉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바로바로 소비자로부터 반응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 반응이 오느냐 하는 것도 훌륭한 컨셉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시나리오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컨셉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컨셉을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시나리오, 즉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계적인 구성과 더불어서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훌륭한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소비자한테 전달했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부분이 아주 독특하다고 느껴야 되겠고, 뭔가 차별화되어 있다는 감정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주변의 것들과 연관성이 이미지상으로도 연결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끔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조건에 잘 맞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바로바로 소비자들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올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컨셉이 구성되어 있었을 때 좋은 훌륭한 컨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컨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컨셉의 정의와 더불어서 컨셉이 가지는 본질과 중요성, 그리고 컨셉은 어떠한 구성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그런 컨셉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눈에 띄게끔 강조하는 점,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그런 메시지나 이미지를 바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걸 바로 우리가 컨셉이다라고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컨셉은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했는데,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상품보다는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 오히려 더 맞는 개념이다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또 컨셉은 상품과 또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컨셉은 굉장히 상대성이 강하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비교할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또 라이벌의 수준에 따라서는 계속 컨셉이 바뀐다라고, 다르게 평가된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셉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컨셉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주장하려고 하는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소비자가 공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는 반드시 컨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뭘 소비자한테 알리고 전달할 건지 주장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컨셉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공감을 얻어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컨셉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의 개념을 예를 들면 메뉴라든지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메뉴의 수, 또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 목적,
또 표적 시장의 상황, 그다음에 입지, 분위기, 예, 가격, 또 상호도 컨셉의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판매하는 방식이나 또 규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컨셉과 연결돼서 종합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컨셉의 설계와 관련해서 컨셉 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컨셉 트리라고 하는 건 체계도다 이거는. 이런 체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컨셉을 도출하는 프로세스가 바로 컨셉 트리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런 컨셉 트리를 만드는 목적은 첫 번째, 컨셉의 요소를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컨셉 트리를 만들면 요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바로 된다라고 보았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가설을 체계하는 데 우리가 목적이 있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컨셉을 정리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컨셉 트리를 만들어 보면은 그 가설이 맞는지 또는 가설의 방향이 잘못되는 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컨셉을 구축하는 전제 조건의 아이디어를 압축하는 데 또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컨셉 트리를 만드는 목적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컨셉의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는데 그게 네 가지의 매트릭스를 요약을 했었습니다. 요소를 정리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용하는 고객들의 목적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핵심 메시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셉 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훌륭한 컨셉의 조건은 어떤 조건들을 가진 게 훌륭한 컨셉의 조건이냐 7가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독특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어느 것보다도 차별화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다분히 고객 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상황에 맞아야 된다. 즉 조건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바로 소비자로부터 반응이 오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 반응이 바로 오지 않는 거는 그거는 훌륭한 컨셉의 조건에서는 어긋나 있다. 훌륭한 좋은 컨셉은 바로 소비자로부터 반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컨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